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와 손녀 사이의 깊은 사랑, 그리고 죽음을 넘어선 마지막 선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소중한 분을 떠나보낸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어느 오후 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아이들을 기다리는 어른들로 북적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회색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기고 검정색 카디건을 깔끔하게 입은 모습이었지요. 순덕 할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손녀를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항상 작은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아이들이 우르르 나오기 시작하면 할머니의 눈은 그 많은 아이들 사이에서 단숨에 한 아이를 찾아냈습니다. 김지은이었어요. 7살 지은이는 교실에서 나오자마자 할머니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작은 손이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지요.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시작된 건 지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였어요. 아버지 김영호는 회계사로, 어머니 박미영은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둘 다 바쁜 직업이었지요.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오는 부모님을 대신해 순덕 할머니가 지은이를 돌보게 되었어요. 할머니의 집은 지은이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작은 2층 단독주택이었어요. 1층에는 거실과 부엌, 2층에는 할머니 방과 지은이를 위한 작은 방이 있었지요. 지은이 방에는 할머니가 직접 만든 이불과 베개가 놓여 있었어요. 연분홍색 꽃무늬 이불은 할머니의 정성이 한 땀 한 땀 새겨져 있었습니까, 굴즈.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는 항상 간식을 준비해 두셨어요. 직접 만든 호떡이나 붕어빵, 때로는 고구마나 감자를 삶아 놓기도 했지요. 지은이가 간식을 먹는 동안 할머니는 옆에 앉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물어보셨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김치찌개에 계란 후라이, 시금치 무침 같은 소박한 반찬들이었지만 지은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은이가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며 많이 먹어야 키가 큰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특별한 시간은 잠들기 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은이 옆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콩쥐팥쥐 이야기, 흥부놀부 이야기, 때로는 할머니 어릴 적 이야기도 해주셨지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지은이는 할머니 목소리를 들으며 스르르 잠이 들곤 했습니다. 특별한 날이면 할머니는 더욱 정성을 쏟으셨어요. 지은이 생일이나 어린이날 같은 날에는 직접 바느질한 한복을 입혀주셨습니다. 연두색 저고리에 분홍색 치마, 작은 댕기까지 메어주시면 지은이는 꼬마 공주가 된 기분이었어요. 할머니는 그런 지은이를 보며 우리 지은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할머니는 항상 함께였어요. 할머니와 지은이가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들이 앨범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과 지은이의 앳된 얼굴이 나란히 웃고 있는 모습이었지요. 이런 날들이 계속될 줄만 알았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정성스러운 밥상이, 부드러운 목소리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에게 할머니는 단순히 조부모가 아니라 또 다른 엄마 같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시간은 흘렀습니다. 지은이가 자라면서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학원도 다녀야 했고 친구들과 놀 시간도 필요했으니까요. 그래도 할머니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지은이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 두 팔을 벌려 맞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지은이는 어느새 29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지은이를 세상에서 가장 예쁜 손녀라고 생각하고 계셨지요. 하지만 할머니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82의 나이가 되면서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지은이의 결혼식을 무척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한복 입은 지은이의 모습을 꼭 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소원조차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중학교에 입학한 지은이의 일상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도 바로 집으로 가는 대신 학원으로 향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영어 학원, 수학 학원, 피아노 학원까지. 부모님은 지은이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하셨지만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에 학교 앞에서 기다리셨어요. 하지만 지은이가 나타나지 않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할머니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시곤 했어요. 그래도 불평 한 번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은이가 할머니 집에 갈 수 있는 건 주말뿐이었어요. 그마저도 숙제와 시험 공부 때문에 자주 취소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이해한다고 하시며 지은이를 다독여 주셨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할머니의 서운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대학 입시라는 큰 산이 지은이 앞에 놓였습니다. 새벽 6시에 집을 나서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되었어요. 할머니를 보는 건 한 달에 한두 번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지은이가 할머니 집을 찾았을 때 할머니는 홀로 앉아 예전 사진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어린 지은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던 모습, 할머니 무릎에 앉아 책을 보던 모습들이 앨범 속에 가득했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지은이도 느꼈어요.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목소리도 작아졌습니다. 가끔 같은 말을 반복하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은이를 보는 할머니의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자유로워진 생활. 지은이는 대학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어요. 할머니를 만나는 건 명절이나 할머니 생신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은이는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할머니께 안부 전화라도 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바쁜 일상에 밀려 자꾸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할머니 생각이 날 때면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은이가 전화를 드리면 언제나 반가워하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은 어떤지, 공부는 잘 되는지 묻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꼭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 시간 나면 할머니 보러 오라고. 지은이는 그럴 때마다 곧 갈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할머니를 찾아뵙기까지는 또다시 몇 주가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할머니는 혼자 지은이를 기다리고 계셨겠지요. 대학교 마지막 학년이 되어서야 지은이는 할머니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했어요. 전화 통화를 할 때 할머니의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하시기도 했고 가끔은 지은이의 이름을 헷갈리시기도 했어요. 취업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지은이는 할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리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면접과 시험에 쫓기다 보니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드디어 취업에 성공했을 때 지은이가 가장 먼저 전화드린 분은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며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회사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지은이의 생활은 또 다른 패턴으로 바뀌었어요. 평일에는 일에 치이고 주말에는 피로에 지쳐 집에만 있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를 찾아뵙는 건 여전히 명절이나 특별한 날로 제한되었어요. 그러던 중 지은이에게 특별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회사 동료였던 박준호였어요. 성실하고 따뜻한 성격의 준호와 지은이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후 지은이의 관심은 더욱 할머니로부터 멀어졌어요. 2년간의 연애 끝에 준호가 프러포즈를 했을 때 지은이는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할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그동안 할머니께 준호 이야기를 제대로 해드리지 못했거든요. 용기를 내어 할머니께 결혼 소식을 알려드렸을 때 할머니의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82세의 할머니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셨어요. 목소리에 활기가 돌아왔고 웃음소리도 더욱 밝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지은이에게 부탁하셨어요. 결혼식 때 꼭 한복을 입어달라고. 어릴 적처럼 예쁜 한복을 입은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지은이는 물론이라고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바라신다면 당연히 들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은이는 몰랐어요. 할머니의 몸이 이미 많이 약해져 있다는 걸,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결혼 준비에 바쁜 지은이는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을 더욱 늘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웨딩홀 예약, 드레스 시착, 하객 명단 작성 등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또다시 할머니는 뒷순위로 밀렸습니다. 지은이는 결혼식 날 할머니가 가장 앞자리에서 환하게 웃어주실 모습을 그려보았어요. 그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동안 기다려주신 보답을 드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들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지은이의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웨딩드레스 마지막 피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박미영의 전화였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 지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병원 응급실로 급히 이송되었다고 했습니다. 지은이는 곧바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침대에 누워 계신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지은이가 기억하는 그 따뜻하고 든든한 할머니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폐렴이 심각한 상태라고 설명했어요. 고령이라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지은이는 그날 밤 병원에서 지새웠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앉아 있으면서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학교 앞에서 기다리던 할머니, 정성스럽게 차려주시던 밥상, 잠들기 전 들려주시던 이야기들. 다음 날 오후 할머니가 잠깐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흐릿한 눈으로 지은이를 알아보시더니 희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지은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어요. 곧 나을 거라고, 결혼식에 꼭 참석해 주셔야 한다고. 하지만 할머니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어요. 의식이 있는 시간보다 잠들어 계시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지은이는 매일 병원을 찾았어요. 회사 일을 마치고 달려가서 할머니 곁에서 밤을 지새우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뒷전으로 밀렸어요.
웨딩홀과의 최종 미팅도 메이크업 리허설도 모두 연기했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지은이에게는 할머니가 우선이었어요. 준호는 지은이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필요하면 결혼식을 연기하자고도 했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기다리던 결혼식을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할머니의 의식은 더욱 흐려졌어요. 지은이를 알아보시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그래도 지은이가 손을 잡으면 할머니는 약하게나마 손을 움켜쥐곤 하셨어요. 어느 날 밤 할머니가 갑자기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평소보다 맑은 정신이었습니다. 지은이를 보시더니 힘겹게 손을 들어 지은이의 뺨을 쓰다듬으셨어요. 그리고는 입을 움직이시더군요. 지은이는 귀를 바싹 대고 할머니의 말씀을 들었어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간신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은이에게 예쁘게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드셨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어요. 지은이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할머니 없는 결혼식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소홀했는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대학 시절 직장 생활을 핑계로 할머니를 뵙지 못했던 시간들이 원망스러웠어요.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나이와 상태를 고려할 때 기적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어요. 가족들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결혼식을 2주 앞둔 화요일 새벽이었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은이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신 후였어요. 82년의 생을 마감하신 순떡 할머니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고통스러워 하시던 모습 대신 편안한 미소를 머금고 계셨어요. 지은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 준비를 하면서 지은이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슬픔과 후회, 그리고 결혼식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없는 결혼식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3일장을 치르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증언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지은이는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훌륭한 할머니에게 자신은 좋은 손녀가 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례식 마지막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의 오랜 친구였던 최할머니가 지은이를 불러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할머니가 손으로 쓰신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거기에는 은행 이름과 계좌번호, 그리고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할머니는 설명해 주셨어요. 순덕 할머니가 몇 년 전부터 지은이의 결혼식을 위해 조금씩 돈을 모아두셨다고.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최할머니는 순떡 할머니가 1년 전부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지은이와 관련된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혹시 결혼식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이셨어요. 지은이는 궁금했지만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어요. 최할머니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신다고 하셨거든요. 다만 순덕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지은이를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하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지은이는 할머니의 메모를 다시 보았어요.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손글씨가 마지막 사랑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최할머니가 말씀하신 할머니의 준비가 무엇이었을지 궁금해졌어요. 혹시 할머니께서 결혼식을 위해 특별한 것을 준비해 두셨을까요?
지은이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할머니가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할머니의 사랑만큼은 결혼식에서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를 마친 다음 날 지은이는 할머니가 남겨주신 은행 계좌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통장을 건네받았을 때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께서 10년 동안 매달 조금씩 입금하신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매월 5만 원, 10만 원씩 꾸준히 모아두신 돈이었어요. 할머니의 용돈에서 아껴가며 모으신 것들이었습니다. 통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할머니의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지은이 결혼식을 위해라는 글자였습니다. 지은이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의 결혼을 기대해 오셨는지를, 그리고 그 기대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말이에요. 할머니는 지은이가 바쁜 일상에 치여 연락도 자주 못 드릴 때도 묵묵히 손녀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이는 결혼식 준비를 다시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셨던 결혼식인데 정작 할머니는 함께 하실 수 없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런 지은이를 보며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결혼식장에 할머니를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 보자고. 지은이는 그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최소한 마음만이라도 할머니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지은이는 할머니 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오랫동안 비워두기엔 너무 많은 추억이 담긴 집이었습니다. 할머니 방에 들어선 순간 지은이는 놀랐어요. 침대 옆 서랍장 위에 자신과 관련된 물건들이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 사진들, 상장들, 그리고 지은이가 할머니께 쓴 편지들까지. 할머니가 얼마나 소중히 간직해 오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던 중 지은이는 특이한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나무로 만든 작은 보관함이었는데 겉면에 지은이에게라고 할머니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상자에는 작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어머니 박미영도 그 상자를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언제부터 준비하셨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열쇠를 찾기 위해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때 지은이는 최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1년 전부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혹시 이 상자가 그것일까요? 지은이는 최할머니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최할머니는 지은이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상자 이야기를 꺼내자 최할머니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하시더군요. 순덕 할머니가 그 상자 때문에 여러 번 고민 상담을 하셨다고 했어요. 최할머니는 천천히 기억을 떠올리며 말씀해 주셨어요. 순덕 할머니가 지은이의 결혼식을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셨다고,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걸 본인도 느끼고 계셨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만약을 대비해 특별한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은이의 결혼식에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마음만큼은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최할머니는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계셨어요. 순덕 할머니가 당신에게 맡겨두셨다고 하시더군요. 만약 자신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지은이의 결혼식 날에 그 상자를 전해달라고 부탁하셨다는 것이었어요. 지은이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생각해 주셨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동시에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최할머니는 아직 상자를 열어보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순덕 할머니의 부탁이 결혼식 날에 열어보라는 것이었거든요. 대신 결혼식 당일에
웨딩홀로 직접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이는 새로운 마음가짐이 되었어요. 할머니가 끝까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비록 할머니가 함께하지 못하지만 할머니의 사랑은 다른 방식으로 결혼식에 함께할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지은이는 결혼식 준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단순히 자신과 준호만의 날이 아니라 할머니의 사랑을 받은 감사함을 표현하는 날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식장 장식도 음식도 모든 것을 할머니가 기뻐하실 만하게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웨딩 플래너와 상의해서 특별한 순서도 추가했어요. 식이 시작되기 전에 할머니를 추모하는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사진을 스크린에 띄우고 지은이가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또한 식장 가장 앞자리에는 할머니를 위한 특별석을 마련했습니다. 할머니의 사진과 함께 하얀 국화를 놓고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연분홍색 방석을 깔아두기로 했어요. 비록 빈자리이지만 할머니가 함께 계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날 지은이는 할머니 산소를 찾았어요. 할머니께 결혼식 준비가 잘 되고 있다고 할머니가 준비해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비록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꼭 함께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산소를 나서는 길에 지은이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준비해 주신 그 무언가가 결혼식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어떤 형태로든 결혼식에 함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드디어 결혼식 전날이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긴장되면서도 설렜어요. 내일이면 할머니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셨던 결혼식이 열릴 것이고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준비해 주신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니까요. 할머니 없는 결혼식이라는 아쉬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슬픔보다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을 이렇게라도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결혼식이 될 것 같았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지은이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오늘이야말로 할머니가 그토록 기다리셨던 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장을 받으며 거울을 바라보는 지은이의 눈에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 할머니가 연분홍 루즈를 발라주시며 예쁘다고 하시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오늘만큼은 할머니가 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고 싶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니 정말 신부다운 모습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 있었어요. 할머니가 이 모습을 직접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식장에 도착하자 최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손에는 그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고 계셨습니다. 순덕 할머니의 부탁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일찍 오신 것이었어요. 최할머니는 지은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순덕 할머니가 보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지 모른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지은이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할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니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소중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이는 상자를 받아들고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식이 시작되기 전 지은이는 신부 대기실에서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작은 열쇠를 돌리자 상자가 열렸어요. 그 안에 들어있던 것들을 본 순간 지은이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위에는 지은이가 7살 때 입었던 한복 저고리가 들어있었어요. 연두색 비단에 분홍색 꽃무늬가 놓인 그 저고리였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바느질해서 만들어 주셨던 것이었어요. 세월이 흘러 색이 조금 바래긴 했지만 할머니의 정성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고리 아래에는 작은 인형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어린 시절 지은이가 가장 아끼던 인형이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함께 잠들 때마다 옆에 두고 자던 인형이었지요. 인형의 옷도 할머니가 손수 만들어 주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상자 맨 아래에는 할머니의 편지가 곱게 접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손글씨로 가득 채워진 편지였어요. 지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할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지은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함께 보낸 어린 시절의 소중한 추억들, 지은이가 자라면서 느꼈던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한 글자 한 글자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편지에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지은이의 가장 중요한 날에 함께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지만 언제나 지은이 곁에 있을 거라고,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 예쁜 지은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할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가라고. 그 사랑이 지은이를 평생 지켜줄 거라고 하셨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자 지은이는 할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은이의 행복만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지은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화장을 다시 고쳐주었어요. 하지만 지은이의 마음은 이미 평온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보다 할머니의 사랑을 이렇게라도 느낄 수 있다는 감사함이 더 컸어요.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지은이는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하객들의 축복 어린 시선을 받으며 걷는 동안 지은이는 할머니도 함께 걷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장 맨 앞자리에 마련된 할머니의 특별석이 보였어요. 할머니의 사진 앞에 놓인 하얀 국화가 할머니의 온화한 미소와 어우러져 아름다웠습니다. 지은이는 할머니의 사진을 향해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렸어요. 주례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은이는 할머니의 편지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가라는 당부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지은이는 마음속으로 할머니께 약속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다고. 식이 끝난 후 지은이는 하객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위해 준비해 주신 선물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감동해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떤 할머니는 자신의 손녀 생각이 난다며 함께 울기도 하셨습니다. 피로 연장해서 지은이는 할머니의 저고리를 꺼내 보여드렸어요. 작고 아담한 저고리를 보며 하객들은 할머니의 정성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은이는 할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가 발견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세심하고 지속적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은이는 할머니 산소를 찾았어요. 신혼여행에서 가져온 꽃을 바치며 할머니께 결혼식이 잘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사랑을 평생 간직하며 행복하게 살겠다고 약속드렸어요. 산소를 나서는 길에 지은이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죽음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계속 함께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할머니의 사랑은 편지와 선물을 통해 지은이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지은이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할머니의 편지를 꺼내 읽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져 마음이 평안해져요. 할머니는 정말로 지은이 곁에서 계속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할머니가 보여주신 그 진실한 사랑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누군가의 변함없는 사랑이 살아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할머니가 떠난 날, 제 결혼식에 도착한 선물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떠나도 그 사랑만큼은 우리 마음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도 지금 이 순간 함께하고 계신 분이 있지 않나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